2021년 첫날, 진태는 광활한 설원 앞에 섭니다.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양의 눈입니다. 눈 미끄럼도 태워집니다. 진태가 묻힐 눈무덤입니다. 진태! 그런데 아무리 녀석을 찾아도 안 보입니다. 야! 눈치 까고 도망간 것입니다. 야! 어이 깜짝이야. 야, 여차하면 튈 녀석이니 조심스럽게 보십니다. 녀석은 위급 상황에 처하면 무조건 토끼장으로 피난갑니다. 한참 놀고 나니 눈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토끼장 아래쪽 진무덕이 쌓여진 곳에 유난히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신호를 보내듯 저에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듯 이곳을 계속 킁킁거립니다. 사실 전날과 전전날에도 계속 녀석은 뭔가 저에게 알려주려는 듯이 여기를 쑤셔댔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디서 고양이 새끼 소리인지 날짐승 새끼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뭔가 귓가를 스칩니다. 낌새가 이상합니다. 특히나 진태가 이 의혹에 쌓인 공간을 뒤적이고 있을 때 이곳을 지키고 있는 토끼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빛입니다. 제가 데모를 하다가 경찰서를 많이 끌려가 봐서 아는데 저 눈빛은 최소한 중대 사건의 공범 내지는 범죄 방조, 증거 은폐한 자의 눈빛입니다.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받으면 정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최소 징역 6개월 이상은 받고 법정 구속될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은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아예 저는 진태가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 저에게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진태가 가리키는 곳을 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전에 야옹이 식구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야옹이 밥그릇에 눈이 쌓이고 얼어서 낙엽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밥그릇에 쌓인 눈 때문에 녀석들이 사료를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사료와 물을 주면 녀석들이 나와서 30분 만에 다 먹기 때문에 사료가 눈비로 젖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료 그릇을 막을 지붕판이나 하나 붙여주려고 진태와 돌아다니면서 동네 방네를 찾아봐도 지붕할 만한 단단한 합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 안되면 진태 달력이라도 밥그릇 위에 덮어놔야 하여간 지금껏 10일 넘게 매일 와서 사료를 챙겨주는데 녀석이 여전히 캬캬거립니다. 이 새끼 밥 줬더니. 이러한 투명불량 사례는 낱낱이 기록됩니다. 아무래도 고양이들이 그 앞에서 이성을 잃는다는 마법의 간식으로 녀석을 꼬드겨야겠습니다. 다음날 고양이 간식을 들고 가보니 사료가 그대로 있고 야옹이 가족이 안 보입니다. 눈밭엔 야옹이 발자국이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사료를 남기고 긴급히 눈보라를 헤치고 일사후퇴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야옹이를 싫어하는 분들이 혹시나 이곳에 와서 야옹이 집을 휘적거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다음 날도 안 보입니다. 다다음 날도 또 안 보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녀석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품행불량 체크를 했던 저의 행동이 후회가 됩니다. 무효 처리합니다. 잔소리를 냈다가 집을 나간 가출 청소년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인근 1km 주변을 수백 견을 동원해 찾지만 수백 견은 고양이 흔적도 찾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녀석은 개똥에만 신경이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날도 추운데 야옹이들 얼른 집으로 돌아와줬으면 합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자, 이런 터에 진태가 야옹이 가족이 없어진 날부터 연 3일째 이곳에 코를 후벼댔던 것입니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진태가 신호를 줬던 그곳을 파냈습니다. 어두운 기운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속에서 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결코 이 쓰레기 무더기 속에서는 있어서 안 될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얼어붙은 개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태가 가장 좋아하는 개똥입니다. 진태는 이 쓰레기 무더기 속에 파묻혀 꽁꽁 얼려진 개똥 냄새에 쉼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진태가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저에게 신호를 줬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한심합니다. 진태가 개똥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니요. 좌우지간 진태에 대한 배신감으로 꽝꽝 언 개똥을 집어던지고 야옹이 집으로 향합니다. 혹여나 하는 기대를 하고 야옹이 집으로 향하지만 이미 한번 이곳에서 마음을 떠난 녀석들이 다시 돌아와 있을 리 있습니다. 돌아와 있습니다. 며칠간 눈피할 곳도 없었을 텐데 어디 싸돌아다니다 돌아왔는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캬캬거립니다. 불량합니다. 벌점 5개 추가입니다. 야이씨, 어디 갔다 왔어? 야, 너 일로 와. 쳐맞지 말고. 비장의 무기인 양의 간식을 꺼냅니다. 어이씨. 싸다고 후리고 나니 뭔가 향긋한 냄새가 느껴집니다. 하여 칠까 먹을까 고민합니다. 양이 새끼들은 환장하고 대가리를 디밀고 먹어댑니다. 길냥이들 밥 주는 분들의 경우에는 1년 넘게 밥을 줘도 계속 저렇게 경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 이런 때는 무리 안 가게 이런 식으로라도 일부러 손을 내밀어 접촉을 하며 친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런 저항감이 있겠죠. 하지만 평생 저렇게 경계하며 캬캬거리는 것보다는 친할 기회를 하나씩 만들어서 무리 안 가게 조금씩 다가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녀석들은 인간과 공생하며 지내야 할 운명이고 매일 급식을 받으며 인간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고양이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소원하고 갈등이 있어서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상대가 화성이나 목성 혹은 20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에 산다면 그냥 잊고 살아가면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황량한 우주 공간을 가르는 조그만 땅덩이인 지구에 함께 사는 처지입니다. 하여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만을 성토하는 상대방에게 간식을, 아니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는 것도 2021년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저부터 실천합니다. 영철아. 그건 내가 연락도 않고 그래가지고 많이 섭섭했지? 그래서 내가 진태 달력 3%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진태를 얼음판에 굴립니다.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어서 얼음판에서 바퀴가 확 돕니다. 미끄러지지 말라고 발에다 편자라도 박아둘까 고민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개발의 편자발입니다. 이 말의 뜻은 미끄러지지 않고 앞으로 가열차게 나아가도록 돕다는 의미입니다. 죽서서 개준다는 의미가 지극정성으로 생명을 돌보아 살린다는 의미가 있듯이
개발의 편자도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2021년 개발의 편자 같은 삶을 이 뭔 개소리야! 세상을 유연하게 보고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을 얻으면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작은 것 속에 무한을 발견하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경험하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202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눈을 좋아하는 진태의 새해 이야기였습니다.